그래서 지금부터는 웹 데이터 컬렉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웹 데이터 컬렉션은 별게 아니라 말 그대로 웹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어떻게도 불리냐면 두 가지 표현이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가 웹 스크래핑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두 번째가 웹 크롤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웹 데이터 컬렉션 하면 웹 크롤링이라고 하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되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자, 웹 데이터 컬렉션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웹 스크래핑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스크래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뭐 신문 기사 스크래핑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맞을까요? 그래서 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떠한 웹사이트가 있잖아요. 웹사이트 하나가 있는데 그 웹사이트가 갖고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 컴퓨터로 다운로드하는 것을 우리가 스크래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크롤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데이터를 웹에서 다운로드 받을 때 특정 하나의 사이트로부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웹사이트를 이동하면서 각각의 웹사이트가 갖고 있는 어떠한 정보를 추출하게 됩니다. 크롤링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그 여러 개의 웹사이트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크롤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크롤이 기어다니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맞을까요? 그래서 웹데이터 컬렉션은 이 두 개를 다 의미하는데 이 수업에서는 얘에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합니다. 즉, 특정한 웹페이지에 존재하는 어떠한 특정한 정보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웹에 있는 데이터를 소비할 때 혹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어떠한 정보를 소비를 할 때, 볼 때 주로 무엇을 이용을 하나요? 컴퓨터를 이용할 때, 스마트폰 말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특정한 웹페이지에 있는 어떠한 정보를 보고자 할 때, 혹은 뭐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또 다른 종류의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 되죠? 무엇을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검색이나 포털 사이트를 이용을 하잖아요. 걔를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용을 하나요? 크롬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익스플로러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걔네들을 뭐라고 불러요? 음? 브라우저라고 부르는 거죠. 웹 브라우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떠한 웹에 있는 데이터를 소비하기 위해서 혹은 어떠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웹 브라우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크롬을 많이 쓰죠. 그리고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있고 뭐 파이어폭스도 있고 뭐 맥 같은 경우에는 사파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종류의 브라우저가 됐든지와 상관없이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웹에 있는 콘텐츠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를 여러분들은 파이썬을 이용해서 혹은 또 다른 종류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컴퓨터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수업에서 의미하는 웹 데이터 컬렉션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를 여러분들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떠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즉, 인터넷에는 어떠한 정보들이 존재하게 되나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데이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어, 일반적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소비하는 콘텐츠가 무엇이 되냐면 뭐 신문 기사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신문 기사 데이터를 보면 자, 여기서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파이어폭스라고 하는 특정한 웹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특정한 웹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속할 수 있고 그 웹페이지가 갖고 있는 어떠한 정보를 소비를 하는 거예요. 읽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사는 보통 읽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웹페이지
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정보가 있고 그러한 정보가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종류의 데이터가 있는 거죠? 이 웹페이지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데이터의 종류에는 텍스트가 있고 오디오가 있고 비디오가 있고 이미지가 있습니다. 크게 물론 이제 숫자나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텍스트가 이런 데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있죠. 맞을까요?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 있는 주요한 데이터 타입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비디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멜론과 같은 스트리밍 사이트에 존재하는 주요한 데이터는 무엇이 될까요? 오디오가 되겠죠. 음성 데이터가 됩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를 여러분들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 웹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분들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거나 여러분들 컴퓨터를 이용해서 추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웹 데이터 콜렉션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웹 데이터 콜렉션을 위해서는 웹 스크래핑 기법도 필요하고 웹 크롤링 기법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정보들을 여러분들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으려면, 즉 무엇을 이용해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일단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브라우저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즉 브라우저의 역할을 이해를 어느 정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소비를 하게 되는 혹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혹은 정보를 여러분들 컴퓨터로 파이썬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브라우저는 그러면 이러한 어떠한 특정한 웹페이지를 사용자에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일단 이 웹페이지에 대한 원본 데이터를 또 다른 컴퓨터에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자, 브라우저의 역할을 살펴볼게요. 자,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먼저 특정한 웹페이지에 대한 원본 데이터, 로우 데이터를 또 다른 컴퓨터로부터 다운로드 받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문 기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신문 기사에 해당하는 로우 데이터를 또 다른 컴퓨터로부터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브라우저가 그 다음에 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원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읽기가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어서 걔를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 이러한 식으로 디스플레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의 주요한 역할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특정한 웹페이지의 원본 데이터를 또 다른 컴퓨터로부터 다운로드 받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 되냐면 다운로드 받은 원본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끔 어떻게 하는 역할? 디스플레이 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유저 프렌들리한 형태로 디스플레이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과 관련해서 웹 데이터 컬렉션과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이 첫 번째 역할이에요. 자, 이 또 다른 컴퓨터는 무엇이냐면 원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컴퓨터가 됩니다. 이러한 어떠한 특정한 웹페이지에 대한 원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또 다른 컴퓨터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서버라고 부르죠.
맞나요? 서버 컴퓨터 혹은 서버라고 부릅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러한 특정한 기사에 대한 웹페이지를 사용자에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브라우저가 일단 어디로부터 어떠한 컴퓨터로부터 이러한 기사 내용에 대한 원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 컴퓨터로부터 그 서버 컴퓨터는 어떠한 회사가 갖고 있겠어요? 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갖고 있겠죠. 네이버가 갖고 있다고요. 네이버가 갖고 있는 서버 컴퓨터에 이러한 기사에 대한 원본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정한 폴더에. 맞을까요? 그럼 이 브라우저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네이버가 갖고 있는 여러 개의 서버들 중에서 이 기사의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서버에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원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폴더가 있을 거잖아요. 그 폴더를 찾아서 걔를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거를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가지고 사용자에게 이렇게 예쁘게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 디스플레이를 하는 거죠. 자, 브라우저의 전반적인 역할이 이해가 될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브라우저가 하는 역할 중에서 어떠한 역할을 파이썬을 가지고 수행하게 되냐면 자, 1번과 2번 중에서 어떠한 역할일 것 같아요? 1번의 역할, 2번의 역할 아니면 1번, 2번 모두 뭐일 것 같나요? 1번이죠. 디스플레이 하는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그거를 저장하고 나중에 저장이 된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브라우저가 다운로드 받는 원본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돼요. 자, 원본 데이터는 어떻게 생겼냐면 원본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해당 웹페이지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 크롬으로 할게요. 크롬으로 하죠. 이거 말고 첫 번째 이 링크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러한 정보도 소비할 수 있죠. 어떤 상품에 대한 정보,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얘를 제가 크롬에서 열죠. 여러분들 크롬 더 많이 사용하죠? 자, 이러한 웹페이지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브라우저가 서버 컴퓨터로부터 다운로드 받는 원본 데이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웹페이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나오는 메뉴 중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 있죠. 페이지 소스 보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이러한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게 무엇이 되냐면 브라우저가 이 웹페이지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서버 컴퓨터로부터 다운로드 받는 원본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원본 데이터 또한 무엇을 이용해서 작성이 되어 있냐면 여러 가지의 또 다른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이용해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랭귀지들이 있냐면 이 웹페이지를 작성할 때 사용이 되는 랭귀지에는 여러분들 들어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HTML이 있고요. 들어봤나요? XML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자바스크립트, 뭐 자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수업에서는 이 원본 데이터가 어떠한 랭귀지를 이용해서 작성이 되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각각의 랭귀지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도 1도 몰라도 우리가 웹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웹 데이터 콜렉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원본 데이터, 이러한 원본 데이터를 무엇이라고 부르게 되냐면 소스 코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본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어떠한 메뉴를 클릭을 한 거예요? 페이지 소스 보기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소스 코드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원본 데이터를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소스 코드라고 부르는 거고, 소스 코드가 어떠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기억하는 게 필요한데, 소스 코드는 여러 개의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러 개의 태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소스 코드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예, 태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개. 자, 태그는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를 볼게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 태그는 타이틀이라고 하는 태그가 됩니다. 하나의 태그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태그의 페어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시작 태그가 되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끝 태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태그는 시작 태그와 끝 태그의 페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시작 태그죠.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게 어떠한 태그겠어요? 뒤에 나오는 게 끝 태그가 되는 거예요. 자, 시작 태그와 끝 태그의 차이는 무엇이에요? 끝 태그에는 이 앞에 무엇이 들어가 있죠? 슬래시가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태그는 꺽쇠 가로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소스 코드는 여러 개의 태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나의 태그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하위 태그의 페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 첫 번째 하위 태그가 시작 태그가 되고 두 번째가 끝 태그가 된다. 끝 태그 같은 경우에는 태그의 이름 앞에 슬래시가 붙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이틀 태그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이 태그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이 시작 태그와 끝 태그에 어떠한 텍스트 정보를 저장을 해요. 그리고 이 텍스트 정보가 어디에 디스플레이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보는 웹페이지에서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 태그가 저장하고 있는, 즉 타이틀 태그의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존재하는 텍스트 정보가 뭐예요? 이거죠. 역사의 역사, 하이픈 yes24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보는 이 웹페이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탭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보이나요? 네. 이 탭에 나와 있는 이 텍스트 정보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타이틀이라고 하는 특정한 태그의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태그는 지금 말한 것처럼 시작 태그와 끝 태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어떠한 텍스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어떠한 태그가 존재할 수도 있냐면 시작 태그만 있는 태그가 존재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여기 나오는 메타 태그예요. 자, 이 메타 태그는 보면 지금 끝 태그가 있나요, 없나요? 얘는 끝 태그가 없어요. 끝 태그가 있으려면 여기에 꺽쇠 가로하고 슬래시하고 메타라고 하는 또 다른 태그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메타 태그 같은 경우에는 시작 태그밖에 없어요. 얘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 웹페이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떠한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태그가 아닙니다. 어떠한 태그는요? 메타 태그는요. 메타 태그는 말 그대로 메타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태그가 되는데 메타 정보는 사람을 위한 정보가 아니라 브라우저를 위한 정보예요. 이 웹페이지에 대한 특성 정보를 브라우저가 파악하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컴퓨터 통신을 하거나 아니면 이 웹페이지를 사용자에게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정보가
메타 정보가 되고 그러한 메타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태그가 메타 태그가 되는데 걔는 어떠한 태그밖에 없다고요? 어떠한 태그밖에 없다고요? 네, 시작 태그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메타 태그에 있는 정보도 여러분들이 추출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 정리를 다시 해보죠.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떠한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가 이거라고 할게요. 그러한 웹페이지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웹페이지는 원본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 원본 데이터가 무엇이라고요? 네, 소스 코드가 되는 거죠. 이 소스 코드를 브라우저가 어떠한 컴퓨터로부터 다운로드 받는다고요? 서버 컴퓨터로부터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소스 코드는 여러 개의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예, 태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태그는 보통 일반적으로 시작 태그와 끝 태그를 갖고 있는 거고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어떠한 정보를 저장을 한다고요? 예, 텍스트 정보를 저장하고 그러한 텍스트 정보는 어디에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웹페이지에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맞을까요? 즉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태그에 저장이 된다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시작 태그와 끝 태그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죠. 맞아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정보들이 소스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태그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웹페이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들 정보들 중에서 특정한 정보만을 보통 추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나 아니면 저자 명이나 아니면 평점이나 아니면 뭐 리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출을 하게 돼요. 나머지는 보통은 추출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에서 사용되지 않아요. 다시 표현하면 어떠한 특정한 웹페이지가 갖고 있는 여러 개의 정보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분석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특정한 정보들만을 추출을 한다고요.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소스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태그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개의 태그들이 저장하고 있는 모든 텍스트 정보를 다 추출을 한다고요? 일반적으로 아니라고요. 특정한 태그가 저장하고 있는, 즉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태그의 텍스트 정보만을 추출을 하는 거예요. 맞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정한 웹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소스 코드로부터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응?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태그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리고 그 태그가 저장하고 있는 텍스트 정보를 추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웹 스크래핑의 전반적인 과정은 크게 두 개의 과정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서버 컴퓨터로부터. 무엇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까요? 웹 스크래핑을 하기 위해서.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게 아니죠. 무엇을 이용을 해야 돼요? 어? 소스 코드를 파이썬을 이용을 해야 하는 거죠. 파이썬. 브라우저가 하는 역할 중에서 서버 컴퓨터로부터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 것을 브라우저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파이썬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소스 코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여러 개의 태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여러 개의 태그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그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혹은 어떠한 태그들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태그를 찾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찾은 다음에 그 태그가 저장하고 있는 정보를 추출하면 되는 거죠. 이 두 단계가 다예요. 무엇이에요? 웹 스크래핑이에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출한 정보를 변수나 파일에 저장하면 됩니다. 얘는 필수가 아니라 옵션이죠. 일반적으로 저장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다시 사용을 하려면. 맞을까요? 네. 자, 이 두 가지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정한 웹페이지에서 어떠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즉 스크래핑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모듈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서버 컴퓨터에 파이썬을 이용해서 접근을 한 다음에 해당 컴퓨터로부터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즉 1번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모듈이 무엇이냐면 리퀘스트가 돼요. 자, 모듈이 뭐라고 했죠? 제가 모듈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특정한 태스크와 관련이 되어 있는 여러 개의 함수와 여러 개의 변수를 저장하고 있는 파이썬 파일을 우리가 모듈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맞을까요? 그 여러 개의 모듈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 1번의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듈을 사용을 한다고요? 어떠한 모듈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리퀘스트 모듈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네, S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알겠나요? 리퀘스트가 아니라 리퀘스트예요. 자, 이 모듈의 이름이 왜 리퀘스트가 되냐면 리퀘스트가 우리말로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 영어 단어죠? 요청하다잖아요. 왜 그러냐면 서버에 접근을 해가지고 요청을 해야 된다고요. 어떠한 요청을 해야 될까요? 나에게 데이터를 보내줘. 소스 코드를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한 요청의 내용을 담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리퀘스트 메시지라고 합니다. 즉, 파이썬이 리퀘스트 모듈을 이용해서 특정한 서버에 접근을 해가지고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특정한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나에게 보내달라고. 그러면 그 서버 컴퓨터는 누가 보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정상적인 컴퓨터가 보냈다. 이상한 컴퓨터가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는 그 리퀘스트에 OK라고 하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듈의 이름이 리퀘스트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작업을 위해서, 두 번째 태스크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모듈이 무엇이냐면 BS4라고 하는 모듈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BS4가 갖고 있는 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클래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Beautiful Soup이에요. 자, 클래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죠. 클래스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되고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이 Beautiful Soup을 다룰 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클래스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모듈이랑 굉장히 비슷한 역할을 해요. 즉 특정한 태스크와 관련이 된 여러 개의 펑션이나 아니면 변수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한데 사용하는 방법이 모듈이랑 조금 달라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Beautiful Soup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갖고 있는 어떠한 펑션이나 변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두 번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요.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소스 코드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태그들 중에서 특정한 태그를 찾고 그 태그가 갖고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작업을 얘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어요. 자, Beautiful Soup은 우리말로 어떠한 뜻을 갖죠?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굳이 번역을 할 필요는 없지만 번역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Beautiful Soup을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아름다운 국, 아름다운 수프는 이제 우리말이 아니니까 뭐 아름다운 국, 죽,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보통 그 죽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아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Beautiful Soup은 아죽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기억이 더 잘 안 될까요?
기억이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네. 영광 학생 고마워요. 힘이 됩니다. 아 역시 리액션이 좋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기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가 나와 있고요. 1번이죠. 물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가 어떠한 웹페이지에 존재하는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찾아야 된다고요. 그게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해당 웹페이지에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가 아까 말한 것처럼 소스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태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태그를 찾은 다음에 그리고 접근을 한 다음에 추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출한 정보를 저장을 하면 되죠. 그래서 어떠한 모듈이나 클래스가 필요한지를 정의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컴퓨터랑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해당 컴퓨터로부터 어떠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리퀘스트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URL lib이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요즘에는 잘 사용이 안 돼요. 요즘에는 그냥 얘를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은 얘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태스크를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ES4라고 하는 모듈이 갖고 있는 Beautiful Soup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Beautiful Soup 클래스가 갖고 있는 어떠한 펑션이나 변수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리퀘스트를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특정한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 컴퓨터로 무엇을 이용해서 파이썬에서 제공이 되는 리퀘스트 모듈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을 텐데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여러 가지 펑션들을 저장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떠한 펑션을 사용할 거냐면 get이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할 겁니다. 자, 저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하고요. 자, 리퀘스트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무엇을 해야 되나요?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임포트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포트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리퀘스트에서 제공이 되는 어떠한 펑션을 사용을 한다고요?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펑션을 사용을 해야 되거나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get이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get이라고 하는 펑션은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의 인자를 받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어떠한 인자가 get 펑션에 입력이 되어야 하지만 이 get 펑션이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소스 코드를 저장하고 있는 컴퓨터에 접근을 해가지고 그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 해당 컴퓨터에 접근을 하려면 해당 컴퓨터에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해당 컴퓨터의 인터넷 주소를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해당 컴퓨터의 주소뿐만 아니라 해당 컴퓨터가 여러 개 폴더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컴퓨터처럼 그 여러 개 폴더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가 저장이 되어 있는 폴더의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그 주소가 무엇이 되냐면 혹은 무엇을 이용할 수 있냐면
얘가 돼요. 해당 웹페이지에 이 주소를 우리가 무슨 주소라고 부르죠? 얘를 뭐라고 불러요? 네, URL 주소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URL 주소를 사용을 합니다. 무엇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에. 그래서 주소창에서 브라우저의 주소창에서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고 걔를 get 펑션의 인자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자, 주소창의 주소를 보면, 즉 주소창에 나와 있는 URL 주소를 보면은 www.으로 시작을 하죠. 근데 얘를 여러분들이 카피를 한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에 페이스트를 하게 되면,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이 앞에 뭐가 붙어요? 얘가 붙죠. 예, 얘가 붙어요. 얘가 반드시 붙어야 돼요. 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되는데, 프로토콜은 무엇이냐면 컴퓨터 간에 통신을 할 때 사용이 되는 통신 규약이에요. 통신 규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게 HTTP예요. 그래서 다른 컴퓨터랑 통신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프로토콜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앞에 들어가야 합니다. 얘가 없고 이 주소만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서버 컴퓨터에 접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하면 접근할 수 없어요. 에러가 난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앞에 얘를 붙여줘야 합니다. 자, 얘를 실행하게 되면 이 get 펑션이 이 주소에 해당하는 컴퓨터가 갖고 있는 폴더에 접근을 해가지고 무엇을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은 거죠. 즉,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았다고요. 그런데 get 펑션은 소스 코드에 대한 정보만 리턴하는 게 아니라 소스 코드만 리턴하는 게 아니라 서버 컴퓨터하고 통신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정보들을 다 리턴을 합니다. 리턴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지금은 R이라고 하는 오브젝트,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브젝트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오브젝트에 저장을 해요. 이 오브젝트는 굉장히 여러 개의 하위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보면 안 나오죠? 이렇게 많다고요. 변수들이.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텍스트라고 하는 변수예요. 텍스트라고 하는 변수에 무엇이 저장이 되어 있냐면 해당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 보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얘가 무엇과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볼 수 있는 소스 코드랑 동일해야 할까요? 어디에서 볼 수 있는 소스 코드랑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해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소스 코드랑 동일해야 한다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100% 동일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은 원본 데이터를 브라우저가 다운로드 받았죠. 맞아요. 여기서는. 근데 그러한 작업을 무엇을 가지고 한 거죠? 여기서는 파이썬을 가지고 한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파이썬에서 제공이 되는 리퀘스트 모듈을 이용한 거고 리퀘스트 모듈이 갖고 있는 여러 개의 펑션들 중에서 get이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웹 스크래핑에 필요한 두 가지 과정 중에서 첫 번째 과정이 끝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맞나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죠? 무엇을 해야 되나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웹페이지에서 최종적으로 추출하고자 하는 정보가 책의 제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맞아요? 역사의 역사.
메인 타이틀만 추출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설명을 위해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태그를 찾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면 어떠한 태그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죠. 책의 제목을 담고 있는 태그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쉽게 찾아줄 수 있는 게 얘가 되는 거죠. 타이틀 태그. 그 얘가 무엇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떠한 태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추출하고자 하는 책의 제목 정보를 담고 있는 타이틀 태그를 찾아야 한다고요. 무엇을 이용해서 찾는다고요? 무엇을 이용한다고요? 무엇을 이용하나요? 저 아죽이죠. 예, 뷰티풀 숲을 사용을 합니다. 어디 가서 아죽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 수업에서만 아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해도 됩니다. 뷰티풀 숲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뷰티풀 숲은 어떠한 모듈에서 제공이 되는 클래스가 된다고요? 네, BS4예요. 그래서 BS4를 다 임포트하는 게 아니라 BS4가 갖고 있는 여러 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뷰티풀 숲만 임포트를 하기 위해서 from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BS4로부터 뷰티풀 숲 클래스만 임포트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맞을까요? 자, 얘가 갖고 있는 여러 개의 펑션들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변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소스 코드를 탐색을 하고 탐색을 통해서 특정한 태그를 찾아야 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뷰티풀 숲이 갖고 있는 어떠한 펑션이나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얘는 클래스죠.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가 저장하고 있는 어떠한 펑션이나 변수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클래스가 갖고 있는 어떠한 펑션이나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클래스에 복사본을 만들어야 해요. 그러한 복사본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객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클래스가 갖고 있는 어떤 펑션이나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무엇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해당 클래스에 객체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객체를 만들 때는 특정한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클래스가 갖는 그러한 함수를 우리가 생성자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리를 하지만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해당 클래스에서 제공이 되는 펑션을 무슨 펑션이라고 한다고요? 생성자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생성자 함수는 어떠한 특성을 갖는데 그 특성이 무엇이냐면 함수의 이름이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해요. 그래서 뷰티풀 숲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의 이름 또한 무엇이 되는 거예요? 뷰티풀 숲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숲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펑션이기 때문에 소괄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뷰티풀 숲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는 중요한 인자를 두 개를 받습니다. 첫 번째 인자는 무엇이냐면 뷰티풀 숲을 이용해서 우리가 탐색하고자 하는 소스 코드가 인자로 들어가야 하고요. 지금 소스 코드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R.text에 저장이 되어 있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로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냐면 이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간 소스 코드를 탐색할 때 사용이 되는 어떠한 툴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자, 소스 코드를 탐색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parsing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소스 코드를 탐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parsing을 할 때 사용이 되는 툴을 뭐라고 부를까요? parser라고 부릅니다. 자, 뷰티풀 숲이 사용하는 parser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XML이 있고요. HTML5 lib이 있고요. HTML.parser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parser가 무엇이냐면 얘예요. XML.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좀 더 천천히 할게요. 자,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인자로 들어간 얘를 통해서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간 소스 코드를 파싱, 탐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또 우리는 이 숲이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해서 다른 이름을 쓸 수도 있어요. 객체 이름으로. 객체는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의 이름을 생성할 때 했던 것처럼 임의의 이름을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보통 숲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자, 얘를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탐색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소스 코드를 탐색할 때 가장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태그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어떠한 태그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인 책의 제목을 저장하고 있다고요? 기억이 나요? 아까? 타이틀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숲 다음에 타이틀을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타이틀 태그가 찾아진 거예요. 찾아서 접근이 된 거죠. 해볼게요. 맞나요? 그래서 타이틀 태그의 시작 태그와 끝 태그가 리턴이 된 거죠.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는 이 태그를 포함한 게 아니죠.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존재하는 이 텍스트 정보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태그를 찾은 다음에 그 태그가 저장하고 있는 텍스트 정보, 즉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존재하는 텍스트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뷰티풀 숲에서 제공이 되는 어떠한 키워드를 사용을 하냐면 텍스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존재하는 텍스트 정보만 추출이 된 거죠. 여기까지가 웹 스크래핑의 전반적인 과정이라고. 상대적으로 간단하죠. 아닌가요?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리퀘스트에서 제공되는 get 펑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 컴퓨터, 즉 이 주피터 노트북으로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뷰티풀 숲을 이용해서 해당 소스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태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태그를 찾아서 그 정보를 추출하면 됩니다. 태그를 찾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태그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방법을 사용을 해 본 거죠. 자, 얘는 어떠한 데이터 타입이죠? 얘는 어떠한 데이터 타입이에요? 예, 문자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펑션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자열 펑션을 적용할 수 있다고요. 자, yes24 이 부분은 필요 없죠. 하이픈 다음에 이 부분. 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얘까지 제거를 하고 얘만 추출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자열 펑션 중에서 스플릿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얘만 남아요. 근데 양쪽 끝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나요? 공백 문자가 있죠. 그럼 끝에 무엇을 붙여주면 돼요? 한 번 더? 스트립을 붙여주면 됩니다. 저장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를 여러분들이 텍스트 파일에 저장할 수도 있겠죠. 네, 일단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요거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좀 더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과정, 무엇의 웹 스크래핑의 전반적인 과정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나요? 네. 질문이 있는 사람들은 남아서 질문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없는 사람들은 나가봐도 될 것 같습니다.